스위스팟을 돕는 부모,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넓은 방목, 울타리 방목을 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틀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네. 제일 가장 잘못하시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돕는 사람으로 되라. 네네. 아까 그 말씀 중에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부모들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또 실제로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또 사이드로 데디스토크라는 그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아빠들에 대한 어떤 모임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그 데디스토크라고 하는 모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 아빠들은 아니고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어 하는 아빠들. 그러니까 또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조금 느낌 다르죠? 네. 꼭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 수다. 네, 좀 이름이 길지만 교육이 수다랑 또 수다가 들어갑니다. 네. 토크니까요. 그런 모임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는 이제 평신도이고 그래서 그 젊은 부부 모임을 오랫동안 3040 세대를 세우는 일을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를 할 때 이제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3040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이제 그 각각 집사님들이 다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의사 선생님도 한 강의 하시라고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한 강의 하시고 저도 이제 한 강의 맡았어요. 예, 근데 강의가 아니고 이제 그 수다 모임, 대화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 감기 안 걸리는 법. 그래서 제가 밀렸어요. 그쪽으로 막 이제 가고. 선택 과목이었군요. 선택하는 건데, 이제 엄마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빠들만 딱 모인 거예요. 소수의 아빠들만 딱 모였어요. 그래서 아빠들이랑 정말 2시간 동안 교육 이야기를 너무 즐겁게 재밌게 오늘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고 나니까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집사님 이거 한 번만 하긴 좀 아까운데 좀 정기적으로 모여보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러면 3명만 꾸준히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디스토크라는 모임이 공지가 나가고 교회에서 첫 모임을 딱 가졌는데, 그 첫 모임에 8명의 아빠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들이랑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맘스프레이라고 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러디한 거죠. 우리는 기도는 못하겠고 수다나 떨어보자. 그래서 데디스토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맘스프레이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면 데디스토크는 사실 우리끼리 만든 거죠. 교회가 인정을 해주시는 모임이 된 건데, 그래서 데디스토크 모임으로 아빠들이랑 그냥 수다를 떨었어요. 네. 첫 번째 모임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왜 데디스토크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그 대화 수다의 끝에 좋은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 였어요. 아빠들의 결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또 불만족스러운 걸 막 떠들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건 뭐고,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수다 떤 거를 또 질문을 만들어서 다음번 모임하고, 뭐 책 읽고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모여서. 저는 몇 번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8개월 정도가 격주로 했으니까 한 16번 운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데디스 교육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아빠가 되겠다 라는 걸 10가지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언문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갑자기 기대했다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좋아요,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EBS 뉴스를 만드시는 분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취재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 나갔습니다. EBS 뉴스에 나가서 데디스토크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 언어로 소통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모임이 뭐 국민일보도 기사가 나고 뭐 여러 언론에서 이제 다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만 하기 좀 그럼
아까운데 하고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느낌의 팟캐스트를 24화짜리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팟캐스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네. 자유롭게 네. 이야기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팟캐스트 채널에서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데디스토크를 치시면 저희가 만든 24화짜리 방송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설거지 하실 때 또는 뭐 운전하실 때 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실 때 들어보시면 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참 또 팟캐스트를 방송을 할 때 S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다 저희가 모임하는 거를 촬영을 하고 한 아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애들이랑 하는 거 찍고 근데 이제 통편집됐어요. 아하. 네. 안 항상 나갔어요. 반전이 있는 얘기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갔다가 보면은 뭔가 이게 반전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아, 네. 야. 근데 그 왜 통편집됐냐면 그 방송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빠의 바짓바람. 네. 프로그램 제목이. 아,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네. 아빠 네. 요즘은 엄마들만 아니라 아빠들도 교육에서 이런 바짓바람을 한다 네.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좀 긍정적인 바짓바람 네. 좋은 아빠들을 네. 마지막에 예시로 보여주려고 저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SBS에서 찍고 나니까 너무 이 갭이 큰 거예요. 아, 갭이 크고 이게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이라.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다큐가 네. 책에는 들어갔어요. 책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 영상은 죄송한데 못 내보내겠다.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는 EBS 수준이구나. 갑자기 또 몇 번 지금 계속 몇 번? SBS 안 되겠구나. 네. 너무 서울 세속적이. 방송이 너무 세속적이구나. 얘기해야겠네요. 네. 이거 유염수의 발언이 이번에 몇 번이 나와서 이게 편집이 잘 되거나 이게 잘 곡해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이건 그냥 조크라는 거, 농담이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그 데디스토크 모임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런 좀 좋은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 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네. 뭐 좋은 이야기 하셨죠. 저도 사실은 여기 안에서 그 아빠들 모임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식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모임이 좀 실패했구나. 네 번 모이셨다고. 아니요, 상당히 더 저희도 오래 모셨어요. 기간을 상당히 네. 두고 모였는데, 네. 그때 뭐 좀 이렇게 수다로 갔어야 되는구나. 제가 너무 진지 모드여서 아마 저 때문에 폭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자책을 그때 또. 제가 철원에 안 있고 이렇게 옆에 딱 있어드려서 교육이사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지금이라도. 계속 이거에 대한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지금도 약간 데디스토크 같아요. 저는 네. 아빠들만 모여 있는. 아, 아무튼 그 데디스토크 할 때 그 팟캐스트로 전환할 때요. 그 우리 아빠들끼리 하지 않고 엄마 MC를 모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빠 8명 중에 한 분의 아버지의 사모님이 아하. 그 방송 아나운서 일을 하셨던 네,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랑 방송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섭외한 거예요. 그분이 MC를 보고 8명의 아빠 중에 좀 말 잘하는 아빠 3명이 메인 패널로 나오고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거나 유명한 분 오늘 저처럼 유명한 분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별로 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때 그 여집사님이 엄마의 입장에서 물어봐 주시는 아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들은 사실 그게 동의가 잘 안 된다. 아하. 엄마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너무 괜찮아요. 아빠 입장으로 예, 대답하고 예, 예. 그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을 아빠들이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가 가장 큰 수혜자다. 이 방송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내가 아빠들이랑 대화할 때마다 힘들었던 감정들이 좀 풀어지고 좀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아나운서 톤으로 딱 너무 괜찮았어요. 방송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가자마자 바로 가는 길에 검색해서 들으면서 집에 가요. 네네. 이렇게 또 청취자를 바로. 네.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네. 네. 함께 상부상조 해야죠. 네네. 네. 3명의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빠로서 또 야, 셋입니다. 대단하십니다. 4학년, 존경합니다. 2학년, 1학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다 보면 이제 같이 학교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면은 좋아하는데 이 기왕이면이라는 이 면에 아직까지 좀 놓지 못하시는 엄마나 아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저희가 믿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기는 하는데 이런 엄마 아빠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누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래도 10년 차 학부모로서 네, 네, 네. 같은 동료 엄마 아빠들을 만나실 때 네. 좀 자연스러운 이런 대화들이 나눌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부모라고 해서 또 완전히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같이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왕이면이라는 게 사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차지하면서 네,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너무 부정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 결국 대부분 실패하는 교육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지향점이 맞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데디스토크 아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럼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모습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빠들이랑 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를 써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저희 아이를 향한 10가지 기도 제목. 네.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죠. 아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저는 유머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 살아보니까 유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유머도 들어가고 또 쓰다 보니까 저는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10개를 쭉 쓰고 보니까 사실은 그 10가지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향한 네. 목표라고 했지만 네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네. 모습이에요. 부모의 교육관은 부모의 인생관에서 나와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 네.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어쩌면 그 기왕이면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데디스토크의 이 그 커리큘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걸 한 1박 2일의 워크샵으로 하나 만드셔도 재밌겠다. 아, 저 이야기학교 또 저희 가족 캠프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몇 번의 세션을 통해서 데디스토크지만 사실 엄마들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하면은 또 되게 많이 새롭고 좋겠다라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숙제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네. 저는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리고 개인적 저도 아이들을 이제 학교 교육, 대안 교육을 하니까 교육적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회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가 되기까지의 음, 이 과정이 이 극복해야 될 그 회심해야 되는 그 지점들이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의 회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작은 회심들을 계속 해나가야 어느 순간에 기독교 가치관이 담긴 기독교 부모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여정도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당신이 지금 당장 여기까지 기독교 학부모가 가치관으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지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단계 여기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의 지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마 아까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옳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집사님, 나도 그게 맞다고 믿어요. 나도 아버님,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이제 일반 부모들과 기독교 부모가 가치관이 같다 그랬거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주로 대화가 또 학업 아니면 성공 뭐 그런 이야기들의 대화가 거의 많을 거예요. 또 기도를 나누는 또 소그룹 안에서의 주제도 아까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우리 동할 때 넣어달라.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 작은 지점은 아까 수다처럼 어떤 목장 모임, 교회의 소그룹 모임, 아니면 부모들의 모임에서 이 나누는 주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전히 일반 가치관의 주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자녀 교육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자. 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우리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우리 박사님께 좀 질문 마지막 요런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았어, 우리는.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제를.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지향점은 스위스팟,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삶, 가장 그 적합한, 그렇게 태어난 어떤 재능과 은사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좋은 관계. 저는 관계가 배움의 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을 하다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옳은 이야기, 부모가 생각할 때 좋은 이야기 하다가 관계를 망가뜨려서 교육이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울타리가 넓은 방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 울타리는 있어야 넓어야 된다. 울타리는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있는지 몰라야 돼, 애가. 네. 마음껏 뛰어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엇나갈 것 같을 때 이렇게 툭툭 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위스팟을 돕는 부모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넓은 방목, 울타리 방목을 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틀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네. 제일 가장 잘못하시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돕는 사람으로 되라. 네네. 그런데 방식은 넓은 목장이다. 네. 좋은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부모 교육이고 부모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 개인적인 부모관이기도 하면서 지금 기독교 교육을 19년 동안 연구하시고 교수자로 있으시면서 또 내린 결론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좀 큰 무게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떠셨어요? 오늘 마무리 이제 하시면서. 네. 일단은 선배님,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대안교육도 사실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4년 차? 아직 애기한데, 그래도 늘 고민하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 짧은 언어로 주변 친구들이나 또 동료 부모님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된,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면서 멋진 선배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좀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수다를 어떻게 잘 떠셨나요? 처음에 좀 떨렸는데 자연스럽게 잘 한 것 같고요. 중간에
적절한 유머와 약간의 반전 이런 걸로 이 채널에 좀 진지함을 좀 깨트려 준 게 아닌가. 아, 이런, 너무너무너무 네. 바랬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몇 번 소외당하고 안전에 얻어맞고 이런 걸 즐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앞으로에서는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그 진입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 어떤 현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후반부에는 기독교 학부모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짧지만 너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생각들 또 좋은 배움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